안녕하세요. 북스원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시민한국사에 있는 이 홍경래 난과 이제 임술농민봉기, 그다음에 부생 관련된 내용 한번 강독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시민한국사 부분을 볼게요. 홍경래 난 관련된 내용을 보는데, 이 앞부분은 이제 홍경래 난이 일어나는 배경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평안도는 병방에 위치한 후진지로 여겨졌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이르러 평안도는 대천구역의 요지로 이제 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상업과 은강, 금강 등 강업이 크게 발달하면서 경제적인 성장을 이뤘다. 자, 이를 토대로 이제 교육과 문화 수준이 함께 높아져 과거 급제자 다수 배출되기도 했는데, 이렇게 높아진 경제적 사회적 위상과 달리 중앙정부에 대한 어떤 평안도민의 대우는 좀 야박했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그러나 평안도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대우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심지어 평안도인들은 문과의 급제에도 정부의 요직에 진출할 수 없었고, 세도 정권은 서울 특권상인들 이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평안도인의 상공업 활동을 제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별로 이제 주는 것도 없으면서도 여러 가지 이제 뭐 재정 부담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많이 했죠. 그러면서 중앙 정부의 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평안도의 재정을 끌어오거나 평안도에 강제로 항공을 나눠주고 막대한 이자를 거둬들이기도 했다. 결국에 평안도는 상공업 위축과 이제 재정 악화에 직면하고, 이에 따라 민심도 날로 홍해졌다. 그래서 홍경래난이 일어나는 배경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는 홍경래난의 가정 이제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이런 분위기를 타고 평안도에 대한 차별 정책과 세도 정권의 타도를 주장하는 홍경래난이 일어났는데, 그때 가담했던 사람들 면면을 보면요, 오금칙, 그다음 김사용, 그다음 각산의 진사, 김창식, 그다음 부유한 상공업자 이의적 등과 그다음 무예를 갖춘 장사, 경제력이 있는 부상이 규합하는 데서 출발했다. 그러니까 전개 과정에서 각 고을의 토우나 강속, 농민들이 대거 참여했고, 강군이 무자비한 학살과 약탈을 자행하면서 홍경래군을 따른 민도 있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들 중심으로 해서 강상 노동자들 중심으로 했다가, 이게 점점 이제 세계 확대되면서 이제 정부군의 탄압 등을 해 가지고 결국 농민들도 많이 가담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홍경래군은 천여 명은 1811년 12월 18일 가상군 다복동에서 봉기해 남진군과 북진군으로 나누어 남북으로 진격했다. 자, 이들은 강군의 별다른 저항도 받지 않고 10일 만에 가상과 정주, 박천, 각산 등등을 점령했는데, 대부분 이게 점령한 지역들이 이제 청청학 이북 지역, 평안북도 지역이에요, 오늘날. 그런데 이제 이때 쉽게 정부군이 이렇게 깨졌던 이유가 뭐냐면, 이 당시에 이제 지방군들이 별로 그 힘이 강하지 못했어요. 되게 이제 조선 같은 경우에는 중앙 집권 국가다 보니까 중앙에 이제 집중시켰죠, 군사력을. 그래서 그 당시 뭐 하양 무기라든지 이런 이제 첨단 무기 같은 것들은 다 중앙군이 중앙에서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일석군 부대들, 그래서 정예 병사들은 다 중앙군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부대들은 무기도 벌벌 일이 없고, 그다음에 인제 전투력도 별로 좋지 않은 2 성급 부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제 깨졌는데, 근데 정부에서 인제 1 성급 부대를 파견해서 인제 하니까 곧바로 깨지게 되죠. 자, 홍경래군은 박천의 송림, 각산의 사속평 등지에 전투에서 패한 후 정주성에 퇴각해 농성에 들어갔다. 그러나 결국에 1812년 4월 19일 각 강군이 성벽을 이제 폭파시키고 하양국을 통해서 폭파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진압했다. 그러니까 기록에 따르면 2,983명이 체포됐고, 여자와 아이를 제한 1,917명이 참수되었다. 자, 홍경래군이 내걸었던 것이 정감록인데, 이 정감록 같은 건 일종의 예언 사상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이시왕조가 무너뜨리고 새로운 세계를 펼친 정지인, 정씨가 등장해서 기병할 것이다.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자, 이 이야기가 얼마나 호응을 이제 얻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평안도에 대한 차별과 세도 정권의 권력 농단으로 인해 민들의 고통에 누구나 공감했다. 자, 이로 인해서 인제 홍경래군은 빠르게 인제 세를 확장할 수 있었다. 자, 홍경래는 정주성에서 전사했다. 그러나 민간에서는 그가 죽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신화처럼 퍼져나갔다. 실제 제주도에서는 홍경래의 난에 고무되어 반란이 일어났고, 홍경래와 같은 영웅이 다시 나타나 민을 구원해 주기를 바라는 염원이 전국 각지에 퍼져나갔다. 자, 홍경래 난은
평양도의 특수한 사항에서 촉발됐지만, 그러니까 평양도의 특수한 사항이라는 것은 앞에서 이제 평안도민에 대한 차별 그리고 수탈 이런 것들을 들 수 있지만, 여기에다가 당시에 보편 사회 모순을 타파한 시도였다. 자, 이때 보편적인 사회적 모순이 뭐냐? 이걸 인제 폭론하고 한통하고 연결해서 보면 그 당시 신분제라든지 지주존호제 모순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그리하여 보다 넓은 지역에 공감을 얻고 사회 병역에 대한 영감을 제공해 줬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다음에 1862 년에 인제 민술 농민봉기에 인제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임술 농민봉기는 당연히 인제 삼정의 문란 같은 세금 제도가 직접적인 이제 뭐냐면 원인이었죠. 그래서 요 부분이 인제 앞부분에 설명되어 있는데, 19 세기 민의 삶을 어렵게 만든 가장 직접적인 문제는 세금 제도였다. 자, 3 점. 전세 군역 한국제도의 문란과 이를 이용한 수령과 향리대 농간이 민의 부담과 고통을 더욱 크게 만들었다. 그래서 1861년 거울 때 경상도 단성에서 향리들이 포옹한 한곡 27,000 석을 해수한이 있었다. 자, 이때 포옹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세금을 내지 않거나 중간에 횡령한 부분들, 그러니까 재정상 빵꾸된 부분을 손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포옹은 이제 주로 어디를 통해서 메꾸냐면, 한국사 통론에 인제 나왔고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던 건데, 도교를 메꾸죠, 도교. 음. 그래서 토지에 부과를 내푸는 거야. 그게. 그래 갖고 인제 있는데, 자, 근데 이게 요 부분이 제가 아까쯤에도 좀 약간 제가 읽다가 도중에 다시 이제 녹화를 하고 있거든요. 이해가 안 돼 갖고. 요게 보면 "그런데 모든 솔가지와 집 그다음 풀, 겨 등을 섞은 부실한 곡식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있는데, 요거하고 요거에 연결이 안 돼. 예, 제가 알기로는 이제 어떻게 알고 있냐면, 그 당시에 인제 관리들이 이 포온을 없어진 부분이 있잖아요. 이걸 한국으로 메꾸려고 했어요, 한국으로. 그래서 인제 한국으로 인제 뭐 메꾸고 이걸 이제 토지와 가옥에 일률적으로 부과시키려고 했거든요. 한국을 인제 일괄적으로 부과시키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이들 포온부를 한국으로 메꾸고 그다음에 토지와 이제 가옥에 일률적으로 이제 부담시키려고 했는데, 이걸 농민들이 반발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포온분을 한국에 메꾸고, 이 한국에 대한 나눠진 기준이 이제 도교이죠. 그러니까 이제 토지하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 가오를 기준으로 해서 나눠 주려고 했는데, 이 말은 가오당, 그러니까 토지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을 강제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냐 반발이 컸다는 거죠. 그런데 모두 솔가지와 풀과 겨 등 섞은 부실한 곡식으로 밝혀졌다. 이게 이제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요것 때문에 인제 한 거보다는 강제로 부과한 것 때문에 일어났다는 게 훨씬 더 맞거든요. 예. 토지나 가옥에 한국분은 인제 부과를 했는데, 근데 요거는 이제 요렇게 연결된 걸 굳이 뭘 이렇게 했는지, 제 생각에는 일단 이게 중요 내용인데, 포함한 부분을 한국 근데 이 한국 때 이제 토지와 뭐냐면 가오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일괄적으로 했다는 거죠. 근데 나눠 주는 거 보니까, 막상 나누니까 거기에 뭐냐 부실한 곡식 같은 걸 이제 나눠 줬기 때문에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저는 요렇게 이해를 해 갖고 인제 설명할게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제 일어난 배경, 진주 민란의 직접적인 배경이 포원분 때문인데, 이 포원분을 일종의 한국에 부과되는데, 이 한국에 부과될 때 기준은 토지를 많이 갖고 있거나 가오를 이제 했는데, 아마 이 토지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과된 것 같아요, 도교라 했다고 하니까. 자, 근데 막상 나눠 주고 받아 보니까 이게 인제 부실한 곡식이었다. 이런 말이 같아, 지금.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부분을. 예. 자, 그래서 당시 이제 단성의 고을 미는 가나에 물려가 이제 항해했으나 오히려 간속에 구탈당하고 쫓겨났다. 자, 이에 격분한 민들은 향리의 집에 몰려가 불을 지르고 장터에 모여 진을 치면서 시정을 요구했다. 자, 이 사태에 이제 수령이 파직되면서 종결됐다. 같은 시기에 단성에 이어선 진주에서도 포음의 토지세를 한국의 민가에 강제로 징수하려고 했다. 똑같은 형상들이 이제 여기 부과됐던 거죠. 네.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했고, 또 이렇게 또 징수된 거 징수하려고 했고, 자, 진주민들이 여러 차례 논의 끝에 장터 중에서 세력을 결집하였고, 1862 년에 2월 18일 읍내에 몰려가 진주 가나에 병영을 공격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단성이라든지 이렇게 진주에서 문제가 됐던 것이 포함된 이제 토지세 항곡들 때문에 문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냐면
메꾸기에서 여기 이제 단선 같은 경우에 한국에 이제 부과를 했는데 한국에서 부과된 것들을 이제 해서 강제 토지와 가오에 이제 부과했고 그거에 대해서 받아 보니까 이 부실한 곡식을 밝혀졌고 진주도 비슷한 방식으로 인제 토지세 항목을 또 민간에게 이제 강제로 할당을 해 갖고 이게 아마 독일로 인제 이렇게 징수를 한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인제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예전에 한번 기출에 문제 나왔던 것 좀 기억을 해 두세요. 그래서 인제 여기에서 핵심적인 거는 호원분을 한국에 이제 징수했는데 이 한국은 이제 어디다 독일로 해 가지고 징수했다. 독일에 따라서 나눠 줬다. 그래서 그거에는 반발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결국엔 진주 목사와 경상 우붕영의 우병사들부터 시정을 양속받는 문서를 받아내고 자진해 태어났다. 당시 정부에서는 안핵사 어사를 파견해서 사태를 무마시켰다. 이렇게 있죠. 자 두 지역에 일어난 민해 항쟁은 짧은 기간에 마무리됐다. 그러나 비슷한 문제로 직면했던 다른 지역에서 민해 항쟁이 연이어졌다. 자 이게 비슷한 문제로 이제 직면했던 다른 지역은 뭘까요? 이 문제죠. 네. 요 문제. 호원군을 한국이나 이렇게 독일로 이렇게 부과시키면서 이제 여러 개 반란 분만이 쌓였던 그런 지역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그 항쟁은 3월 경상도와 4월 전라도, 5월 충청도에서 인제 확산되어 결국엔 전국의 70여 개로 골로 이어졌고 민의 항쟁이 일으키게 된 구체적인 계기는 지역마다 달랐다. 그러나 공통된 형상은 그 삼정의 문란이죠. 그 세금의 부당한 부과와 징수를 개선할 걸 요구한 점에서 동일했다. 9년 단위에서 제기된 주장에서 각자의 사정이 담겨 있지만 조선 전체가 안고 있는 부세 운영의 문제를 시정하려는 요구가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삼정의 물론 그 삼정 그 뭐냐면 임술농민봉기의 표면적인 이제 요구사항은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삼정의 문란을 중심한 부세 운영 문제를 시정해 달라. 그렇지만 이제 근본적인 것들은 뭐냐? 요건 표면적인 거고 지주 전호제의 모순, 신분제의 모순이겠죠. 예. 이게 이런 것들이 가능케 했던 것이 지주존의 신분제의 모순 때문에 가능케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요구한 거와 근본적인 것들이 이게 구분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를. 예. 자 그래서 민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안핵사, 선무사, 암행어사 등의 어사를 파견해 사태 파악을 나섰다. 초반에는 수령을 파직하고 주무자를 처벌하는 선에서 마무리 지려고 했으나 항쟁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지방에 파견된 관리대 보고가 올라오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했고 이걸 이제 근본적으로 좀 해결하기 위해서 삼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설치된 관청이 삼정 이정청이죠. 자, 그 삼자의 개혁방을 묻는 책문을 내려서 그 당시 전원지 관료들에게 와 유생들이 의견을 묻게 되었다. 이거는 이제 왕이 철종이죠 그 당시에. 예, 이와 관련된 책문이라는 것을 내는 거는 이거 구원을 그러니까 의견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왕의 의견을 구해서 상소를 올리는 것을 응지상소라고 해요. 교지에 입각해서 올리는 상소를 응지상소한다. 예전에 얘기했죠. 그 응지상소는 웬만해서 이제 심하게 왕을 비판하더라도 왕이 수용을 하는 거야. 들어주지 않았죠. 안, 해, 안 해도 수용한 척하고 그다음 처벌하지 않았어요. 예. 자, 하여튼 그래갖고 이제 그 결과 8월 19일 날 개혁안을 담은 삼정 이정 절목을 발표했다. 자, 이 삼정 이정 절목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어요. 그게 그래서 삼정 이정 절목은 정정, 군정, 항정의 개혁을 목표로 했다. 자, 그래서 정정과 군정에 대해서 사항이 복잡하는 이유로 근본적인 개혁안을 만들지 못하고 제도의 운영을 개선하고 가혹한 징수나 부정에 있는 언단을 폐단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췄고 대신에 이제 가장 폐단이 심했던 건 항곡이죠.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것도 포옹 항곡본을 가오나 그다음 토지에 부과하려고 했기 때문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메꾸려고 했기 때문에 인제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항곡은 아예 그 명목을 없애고 부족해진 인제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서 토지 1 개당 인양식 걷는 대안을 마련했다. 이걸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파항기결이라고 하죠. 파항기결. 한국을 파하고 한국에서 세금을 걷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중에 일부가 이제 중앙세금으로 들어갔죠, 중앙으로. 그 이 중앙세금은 어디에 부과되냐면 토지에 부과되는 방향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미봉책이죠. 그래서 밀란이 잠잠해지니까 이것도 흐지부지 돼요. 없어진 걸로 인제 없던 걸로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 절목 역시 짧은 기간에 만연하되 시행을 위한 기반이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지 전호제 같은 이제 근본적인 개혁은 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이제 삼정의 운영의 패단만 개선을 하려고 그것을 삼정 이정 절목을 공표했는데 그거조차도 이제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시행되는 동안 이에 대해서 당사자의 반발이 속출했을 뿐만 아니라 밀란도 여러 지역에 계속 발생했다. 결국 두 달이 지나 10월 29일 정부는 삼적 이정 정책을 포기하고 이전의 제도를 복구한다고 결정을 내렸다. 다만 한국에 대해서는 지역 사정에 맞게 탕감을 지시하고 이를 보충할 방안을 제시해 그 개선을 시도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루어진 건 없어요. 밀란으로 촉발된 부세제도의 개혁 시도는 좌절되었다. 그러나 이제 이들 계기로 조선 사회가 직면한 여러 모순들이 공론화되면서 사회계층에서 여러 방면의 개혁안이 모색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민족 그 삼정의 문란에 인해서 촉발된 그런 이제 그 임순 농민 분기의 의의 같은 것들은 여기다 있네요. 예. 뭐 이렇게 있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인제 시민왕국사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민왕국사는 488 페이지부터 인제 볼게요. 아, 시민왕국사가 아니죠. 예, 푸삼. 예. 푸셈 내용을 읽어 볼게요. 푸셈은 501 페이지부터 인제 보겠습니다. 아. 자, 501 페이지가 502 페이지네요. 예. 정감독인데 앞에 인제 그 관련된 내용도 있죠. 그래서 읽어 볼게요. 자, 정감독의 육포와 번란의 빈발 이렇게 볼게요. 자, 조선시대 때 사대부들은 유교는 이제 전학이며 그 북밖의 학문 사상과 신앙은 사학과 이단으로 배척의 대상이 되었다. 그야 연말소초 이래에 성리학에서 제시하는 인륜을 확립하는 걸 개혁의 목표로 삼았다. 또한 이처럼 인륜이 바로 세워진 사회를 조선이 지향할 이 이상사회 여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학과 이단을 배격하는 데 주력했다. 자, 이단 사학과 이단은 불교, 도교, 물론 무교도 포함되었다. 근데 이제 어떤 책에서는 무역을 인제 뭐냐 직감적으로 지원해 줬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약간 이제 좀 이해가 좀 약간 기술이 인제 상충된 것 같아. 예. 자, 물론 현실적 왕실에서 민간에 이까지 이들 사학과 이단은 신앙세계 내면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실정이므로 조선 국가는 이를 완벽하게 제거하는 대신에 체제 하나에 끌어들이려고 했다. 그래서 이제 내원당 등 왕실의 원칙과 소속사 설치, 그래서 무속죄의 위, 유교 제의의 절충들이 그거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앞에서 이제 제가 좀 이런 것들이 약간 이제 서술이 모순됐다고 했지만 요거는 아마 표면적인 거고 실제로 이런 것들은 끌어들이려고 했다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모순된 게 아니죠. 예. 자, 그러나 이러한 절충은 어디까지나 제2의 차원에서 국한될 뿐 성리학적 질서와 국가 체제에 부족하는 신앙 체계는 가차없이 비판하고 배격했다. 자, 그래서 인제 있고 그다음에 요건 건너뛰고요. 그다음에 정감록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정감록에 담겨 있는 예언 사상은 왕조 부족 논리가 담고 있어 민들에게 끼친 영향이 적지 않았다. 정감록은 저자나 제작 연도가 불명한 도천서로 정관과 이심에 대하여서 형식을 취하고 있다. 자, 여기에서는 정통 유교에서 벗어나 조선의 구군을 예언하면서 조선 왕조의 멸망과 정시 진인에 위한 역사혁명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도참은 앞으로 일어날 사건의 상징, 표시, 징후 등을 가리키는 도와 그다음 국가와 사람의 기둥, 하복, 성패 등을 예언하는 참의, 합의어도 왕조를 부정한 대표적인 사상이다. 자, 그 연원에서 인제 그 이러한 도참서가 선조 6년에 정현인난에서 정치적으로 이용됐듯이 16세기까지 소속되었다. 자, 그래서 인제 이 정강론은 이미 인제 그 정현인난부터 인제 언급된 것 같아. 참고로 이 조선 시기 때 초기 때부터 이 도참서 같은 것들은 왕조의 어떤 걸 위협이 된다고 해서 많이 없앴어요. 예. 그래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도선비기라든지 해동 비록이라든지 뭐 그런 그 도참서 같은 경우에는 조선 전기 때 거의 없어져서 지금 남아 있지 않고 우리가 이제 역사서에서 그 이름만 알 수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인제 그 내용을 좀 보면 정감론의 내용을 보면요. 정감론의 내용을 보면 병난선, 피난설, 말세관도 있는데 먼저 병난선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라는 위중의 전란으로 국토가 초토화되고
의식주의 조건이 궁핍했던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면서 앞으로 일어날 전란에 대한 공포의식을 조성했다. 과거에는 임진왜란, 병자호란이 일어나며 미래의 갑자가 된 해에는 큰 전란이 일어날 걸 예언했다. 자, 그다음 피난성 같은 경우에는 이는 공포의식의 연장선에서 몸을 보존하기 위한 대비책을 제시했다. 자, 여기에선 곧이어 닥쳐올 병난을 예고하면서 이에 대비해서 고시는 이제 위한 피난처로서 풍기 예천 등의 표현 십승지를 강조했다. 그래서 이제 있고, 자, 이날 피난서는 조선 후기 내내 대내적인 위기의식과 관련해 전란이 있을 때마다 민들에게 이상사회를 제시하는 등 예언 사상을 비췄다. 그 다음에 마지막 말세관이죠. 그래서 이 끝에 말세관은 여타 도찬서가 달리 병난서가 피난선 등에서 나타난 소극적인 도피자에서 벗어나 이 시기의 정치기관 문란, 공건적 수탈의 심화, 이에 따른 민생의 도탄에는 비판의식을 담고 있다. 자, 그리고 현사의 어, 문란상을 열거하면서 봉건적 신분 질서에 대한 강한 부정적 견해를 나타남으로써 사회 개혁방을 암시했다. 그런데 정감록은 현사의 모순적 해결책을 일반적인 종교들의 말씀과 달리 그 당시 이제 정진 출래설, 그러니까 그 정진이 나와서 이시왕조를 무너뜨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시왕조를 부정하고 정시왕조의 도래를 예언했다. 보통 일반 종교의 말세관들은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미륵불 같은 거 있죠. 미륵 화생 신앙을 이제 바탕으로 하는 거죠. 하늘에서 이제 새로운 주인 미륵불이 나타나고 그전에 이제 뭐냐면 뭐 용 같은 것들이 나온 용 신앙과 곁들고 근데 이런 것들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인제 어떤 특정한 인물이 정씨가 이제 등장해서 이시왕조를 떼어붓고 이제 새로운 왕조를 세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수도가 계룡산일 거다. 그러니까 왕조 교체하고 연결돼 있다는 왕조 교체가.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자, 이는 현실 부정을 통해 기존 질서를 파괴하는 행동의 근거로서 일반 민들에게 영향을 끼쳤다. 그 이후에도 인제 뭐냐면 일부 인제 불만 있는 양반과 민들이 정감록에 근거하여 끊임없이 각종 반란과 모의하여 난을 일으켰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무신의 난 같은 거, 이인자의 난 있죠. 그다음에 인제 앞에서 언급했던 인제 그 홍경의 난도 인제 여기에 들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18 세기 때 각종 도참서들은 정감록으로 기결되고 전국적으로 보급되었다. 그래서 19 세기 때 각종 반란의 이상주의적 혁명 기념으로 활용되었다. 이렇게 인제 있고요. 그 대표적인 게 홍경례난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미륵 화생신앙 같은 게 있는데 요거는 제가 지금 예전에 읽었던 것 같아. 그래서 건너뛸게요. 이게 읽었던 걸 두 번 읽은 것 같은데 예 제가 착각을 해 갖고 잘못 표시를 해 놓은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동학은 인제 건너뛰고 쭉쭉 넘어가서 어 아이고 이게 잠깐만요. 홍경래난부터 볼게요. 예. 자, 521 번. 521 페이지 볼게요. 홍 520 페이지. 포샘 520 표 홍경래난 보겠습니다. 자, 홍경래난은 19 세기 때 벽두 순조 11 년에 에서 11년 12월 18 일부터 12년 4월 19 일까지 약 5달 동안 홍경래 우금칙 이의적 김상용 등등이 해 갖고 평안도 농민들이 일으킨 반봉건 운동이다. 그래서 1811년 평양도 농민전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요거 아마 북한에서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예전에 북한에서 불렸다고 제가 이제 기억이 나는데 자, 하여튼 이날은 19 세기 때 병역 운동 시작을 알리는 전주교였다. 이렇게 있고요. 그 앞부분에 인제 그 일어난 인제 그 배경이 나오죠. 보면 자, 평안도는 조선국의 대청구역의 요지였고 상업과 광공업, 수공업이 발달했다. 특히 청가의 무역에서 은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은혜 채굴이 급속하게 늘어나 금강도 개발되었다. 자, 그리하여 부를 축적한 신흥 상공업 세력들이 등장하였는데 이들 세력은 상남에서 존재하지 않는 거상들이었다. 자, 나아가 이들 세력은 또 황천사의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돈으로 항인직 그래서 이제 그 항인이라는 것은 이제 그 자수 별강 같은 것들 얘기죠. 그래서 사고나 무사직에 진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 서북인들은 정부의 서북 차별 시책으로 중앙관제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한정되었고 당시 경제적인 부에 힘입어 교육 문화의 수준이 높아지고 가구 급제도 높아졌지만 벗을 얻는 취직률은 활도에서 가장 낮았다. 그래서 이제
여기 아마 덫을 얻은 취직률은 높은 간지에 올라갈 수 있는 취직률이나 아니면 천효직 같은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요. 자, 또한 순조 연간에 들어오면서 세조 정권이 이제 서울 특권상의 이익을 지켜주기 위해서 평안도민의 상공활동도 잠삼과 잠체란 이유로 억압하였다. 그러니까 잠삼이라는 것은 몰래 이제 물건을 팔거나 몰래 강산이나 개발을 했다는 이유로 억압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전까지 평안도가 병방 지역의 특수사정이고 사신적 대비와 군사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조세 곡식을 본도에서 남겨뒀지만 이게 이제 뭐냐면 그 대동세 같은 거 있잖아요. 대동해. 이걸 이제 뭐냐면 익류 지역이다 해 갖고 여기는 자체적으로 그냥 100% 상납하지 않고 쓰도록 했거든요. 예. 자, 근데 이 시기에 들어서 중앙의 간서 대부분 재정 고용을 이유로 끌어다 썼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인제 세금이 부족하니까 요게 유침이라니까 인제 그 내용을 100%인데 100% 상납비로 이제 바꿨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예. 100% 상담은 아니어도 50% 정도 해 가지고 끌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호주의 경우 재정 부족을 이유로 평양도의 전세를 끌어다 쓰는 양이 점차 많아졌다. 자, 여타 간서와 마찬가지로 한자 놀이를 하여 한자 놀이를 해서 막단 이자 놀이를 갖고 한국을 이제 주고받으면서 이제 이자 했다는 거죠. 세도 정권의 이러한 조치는 평양도의 상공업을 위축시켜 평양도 재정을 파탄시킨 요인이 되었다. 이렇게 있고요. 그 폐해는 평양도의 신흥 상공업자와 일반민들의 고스란히 전가되었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시민한국사의 확장편이죠. 시민한국사 내용을 좀 더 확장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인제 요게 홍경래의 난을 일어날 때 인제 그 참여했던 사람들 보면요. 자, 몰락양반 홍경래를 비롯해서 이 잔반 계층이라고 이제 홍경래를 보고 있는데 최근에 연구 결과에 보면 잔반이 아니었다는 연구도 있어요. 예.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넘어가고. 그래서 서울 출신의 우금칙, 그다음 천민으로서 근간거연과 상업에 돈을 번 이희정, 빈농 출신의 김사영 등등 이렇게 부와 대상들이 대거 가담했고 그다음 강상 노동자와 빈농도 참가했다. 자, 우선 홍경래 등은 홍경래 등의 몰락 양방층은 이 반란에서 혁신 이념을 제공하고 난을 지도했다. 자, 이때 혁신 이념이라는 건 앞에서 이제 언급했던 내용들과 연결돼서 정감동 사상하고 연결돼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이희조 대표 부상대구 세력들은 정부의 잠상 금지와 잠체 강업에 대한 군합 조치에 반발해서 공기의 준비와 전개 과정에 군자금을 제공했고 그리고 항무주 부호는 수용으로 상징되는 그 중앙정부의 재정 수타에 불만을 품고 난을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각 지역의 항권을 장악하여 실제 전투력이 되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아마 특정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향촌 내에서 무장을 갖추고 있는 뭐냐면 중간 정도 사는 중산층이라고 보시면 중농들 그래서 항촌사에서 이제 무장을 갖출 정도로 그 경제력이 있는 중농 계층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이 사람들은 이제 중앙 재정의 수탈에 불만을 품고 뭐냐면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들 세력들이 인제 뭐냐면 전투기겠죠. 예. 숫자도 많고 나름대로 이제 무기를 갖출 수 있는 능력이 되잖아요. 예. 자, 이들은 3-4년 전부터 가상권 다복동의 근거지도에서 마련하여 강상 노동자를 모집한다는 구실로 유민들을 모아서 군사훈련시키고 역사들을 중심으로 지휘관을 정하여 공기군을 구성했다. 끝으로 무전농민들은 유민으로 떠들다가 강상 노동자도 신흥상공업자에 고용된 뒤 군사로 동원되었다. 그래서 초창기 때 인제 이 홍경련하는 이제 주요 그 부대들은 요런 이제 강상 노동자들이었어요. 예. 그래서 인제 이런 것들 있고 자, 이들 중 상당수는 가산, 박정희의 부전농이거나 인노동층 같은 빈민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공기의 이제 계획을 미리 알고 자발적 거사에 참여한 사람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일종의 동원된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만 이들 빈농은 너무 굵직하고 나머지 먹고 살기 위해 그 임금 노동을 찾아 무의식적으로 여기에 몰려든 것이다. 자, 그래서 이끌었고 나중에 인제 그 농민군 같은 경우에는 이들과 달리 자기의 의지를 갖고 인제 참여했거든요. 일단 예전에 뭐 삼정의 문란도 있고 평안도민의 박해도 있고 거기에다 이제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정부군들이 어떤 약탈이나 살인이나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그걸 인제 보고 나서 가담을 한 거야. 이때 인제 농민군들은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이제 가담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건 뒤에 인제 얘기고. 자, 홍경래군은 1811년 12월 18일 1,000명의 숫자로 가상군 다복동에 봉기한 뒤
남진군과 북진군을 편성하여 평안도의 각 지역을 공략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남진군은 채 10일도 되지 않아 가산과 정주, 박천을 장악했으며 북진군은 각산과 서천, 태천, 철산, 용천을 신속히 장악했다. 자, 홍경래 공대가 이처럼 평안도 평창강 이북을 석권하자 정부는 급히 토굴 부대를 파견하였으며 평안도 병영군 이주의 강군은 안주를 중심으로 지켜냈다. 한편 홍경래 봉기 소식에 한양의 양반들과 일반인들은 위아래 가리지 않고 피난하느라 경향이 없었다. 그러나 봉기군은 12월 20일 안주성 공격을 둘러싸고 지도부 내부에 분란을 일으켜 홍경래가 부상을 당하자 강군은 이틀을 타 전열을 정비하고 봉기군을 압박했고 그 결과 봉기군은 박천, 송림 전투에 패배한 끝에 정주성에 퇴각하고 났다. 그래서 여기 전주성에서 이제 갇히게 된 거죠. 자, 이때 이제 강군이 봉기군과 농민들을 가리지 않고 무력을 진압하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던 수많은 농민들이 봉기군에 따라 정주소에 들었다. 그래서 이제 이 농민군들은 처음에는 잘 가담하지 않다가 얘네들이 이제 강군이 와갖고 막 진압을 하니까 빡쳐가지고 이제 가담한 거야. 자기 의지에 따라. 자, 하여튼 강군은 박천을 수복한 후 계속 농민군의 초토 전술을 밀어붙였고 강군은 진군하는 마을마다 모두 불태웠으며 남녀노소와 민간에 가리지 않고 사륙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어 많은 농민들이 이듬해 4월 19일까지 100여 일 가까이 지도부와 함께 강군에 대항했다. 자, 이제 봉기군 농민이 다수를 차지하겠다. 그래서 초창기 때는 비자발적인 그냥 약간 먹고 살기 위해서 참여한 강상 노동자군이었지만 이런 그 정부의 탄압 동안 지속적인 탄압 때문에 농민군들이 주를 차지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나 지도부는 농민의 자발적인 참여, 여타 도민들의 호응에 끄는 개혁 강령이나 이념을 제시하지 못했다. 그 결과 1812년 4월 19일 봉기군은 성 밑에 굴을 파고 북각을 장치해 성벽을 파괴한 강군들에게 유혈 진압되었다. 자, 정부 측의 기록에 따르면 서울 잡힌 이가 2,983명인데 그중에 남아와 여자를 제외한 장정 1,917명이 사망을 했고 처형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홍경의 나는 중앙정부의 타도나 뚜렷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면밀한 계획과 장기간의 준비를 거쳐 조직적으로 전개한 무장 봉기였다. 그야 이 봉기는 조선 봉건사의 붕괴에 박차를 가하는 분수령이 되었고 이 사건의 기점으로 일반 농민층들은 봉건 권력을 저항할 수 있는 힘을 의식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농민들은 홍경래가 죽지 않았다는 소문을 퍼뜨리면서 언젠가 봉건 정부를 타도하고 사회 병역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하게 이뤘다. 자, 이런 하청 농민들의 각성과 성장은 후에 1862년 산남 지방을 중심으로 전개된 전국 구매의 임술 농민 봉기를 가져온 원동력이 되었다. 해 갖고 그 영양과 의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홍경련과 관련된 내용이 있고 뒤에 다시 넘어가서 다음 장 보고 또 할게요. 요걸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자, 임술 농민 봉기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 앞부분을 볼게요. 자, 조선 후기 때 이제 백성들 사이의 평등 의식과 비판적 사회 의식이 성장이 두드러졌다. 그러나 이 시기 때 삼정국, 정정, 군정, 한국들의 문란과 지주의 문제는 백성들의 생활을 기반을 근본적으로 위협했다. 자, 이에 백성들은 현실 모순에 대한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고 마침내 1862년 삼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적 인수 밀란을 폭발됐다. 이렇게 했고요. 자, 그러면 밀란의 배경과 발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조선후기 특히 그 채말기에 이르러 백성들의 의식이 크게 성장하고 있었다. 자, 신분제의 동요로 인해서 양관의 권위 실추, 분홍의 경제적 성장, 신분과 관계없이 토지 소유 중심의 재편된 부세제도, 그래서 신분과 관계없이 토지 소유자 중심으로 이제 재편된 구세제도는 부교를 의미하죠. 부교이 아니라 도교를 의미하죠. 도결. 예. 그리고 양명학과 천주교의 학사는 백성들 평등의식을 크게 자극했다. 그러나 현실상은 성장해 왔던 이들의 희망과 상충하였기 때문에 백성들의 불만을 점점 고조시켰고 난을 통해서 세상을 한번 뒤바꾸려는 생각을 널리 퍼졌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함정의 문란으로 인해 지방의 이제 간의 수탈이 한층 심화되었다. 이 같은 간의 수탈은 특히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3단 지방에 집중되어 백성들의 가중한 부세 부담으로 몰락하기 일쑤였다. 자, 그래서 이제 삼단 지방은 조선 정부의 재정 기반인 동시에
대표적인 곡창지대였기 때문에 그만큼 수탈의 여지도 많았던 것이다. 근데 이것이 따지면 평안도도 수탈하고 삼남도 수탈하고 뭐 그러면 수탈 안 당하는 곳이 없잖아요. 다 수탈당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자 하여튼 1862 년에 발반한 그 인수밀란의 도화선이 된 것은 경상우도의 가장 큰 고을인 진주였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서울을 기준으로 볼 때 여기 경상도가 있으면 지금은 남북으로 나누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자와 우도 나눴어. 그러니까 서울 기준으로 볼 때 이제 자가 되는 거고 요게 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자의 중심 도시는 이제 동래고요. 이 우의 중심 도시는 이제 그 당시 진주였나 봐요. 그러니까 진주목이 된 거죠. 이게 주요한 목이 여기 된 건데 하여튼 경상우도 여기죠. 경상우도의 가장 큰 곳이 진주였다. 자 그래서 이제 이곳 당시 이곳엔 진주목과 더불어 경상우부영도 같이 위치했기 때문에 정치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었고 진주는 토지가 비옥하여 이중화의 탕리지에서 전국의 이곳을 전국에 손꼽히는 곡창지대로 소개할 정도다. 자 이중화의 탕리지 자체는 좀 외워두세요. 이거는. 예.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지휘과에서는 상당히 되게 강조되는 책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하여튼 나올 수가 있어. 이중화 써 놓고 이게 뭐냐 무슨 책이냐 탕 탱리지 탕리지가 아니라 탱리지 예.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나 그만큼 간의 스타일도 막심했는데 그중에 전세와 군포 등 각종 조세가 일괄적으로 토지에 부과한 도교의 문제가 이제 특히 심각했다. 그래서 이 도교는 이제 그 당시 각종 세금에 원래 도교는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이잖아. 그러니까 전세, 토지세는 당연히 이렇게 부과되는 거고 그다음 원래는 호하고 인에 부과됐던 대동세나 군역도 일부가 이제 그 호는 이제 대동세는 전부 그다음에 자 군역 같은 경우에는 일부 이제 결가 있죠. 결포 결작이라는 형식으로 이제 부과된 거죠. 이렇게 해서 정결 그 부과돼. 이걸 정결세라고 해. 예. 거기에다가 인제 또 뭐가 부과되냐면 그 포원분. 음 그래서 재정적으로 이제 빠진 부분 있죠. 폭리해 가지고 인제 어 그 중간 그 관리들이 빼먹은 포원분과 거기에다가 인제 총액제에서 부족한 부분들 다 어디에 부과돼? 이 도교에 부과돼. 도교. 예 토지에 부과되는 거죠. 그 전세에도 예전에 호에 부과했던 인제 뭐 대동세나 인에 부과했던 분역의 일부 그 결포가 결작 결작 있죠? 결작을 인제 부과하고 이는 정결세를 부과하고 거기에다 포원분을 부과하고 총액제에 부족한 걸 또 부과하는.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세금을 거둘 때는 어떻게 결가로 걸었어요. 결가. 어. 그래서 되게 인제 지주가 원래 걷어야 되는데 이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걷어야 되는데 실제 지주가 소작인들에게 전가를 하죠. 그래서 소작인들이 이 결가를 냈어요. 그래서 결가라는 거는 1 결당 세금을 총액으로 계산한 다음에 그걸 이제 동전으로 계산하는 거죠. 1 결당 세금 총액이야. 그거를 뭐냐면 동전으로 이제 한원에서 계산한 것을 결가라고 해요. 결가. 자 그래서 하여튼 이곳 백성들의 도굴 부담이 난로지에 늘어 한 해도 여러 납부해야 할 지경이 이뤘다. 이뿐만 아니라 진주에서는 한국을 서리대 행량 포음을 망해했고 또 이 포음을 또 인제 뭐냐면 어 백성들이 계속 이제 그 토지변호의 그 결과로 해 갖고 이제 부과를 하는 거죠, 도굴로 해 가지고. 자 그래서 이를 메우기 위해서 1855 년부터 고을 내 모든 농지에 일정한 세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이렇게 했고요. 자, 그 결과 이제 많은 진주 백성들이 파산하여 유린하게 되었다. 1859년 도굴 부담을 건드리지 못한 진주민들이 상경하여 비변사 인원 상을 호소하기도 했으나 도결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 자, 이후에도 도결이 계속 부과되어 강과 민 사이에 갈등이 점차 더 커지는 사이에 진주 목사 홍광원이 1860년 겨울에 또다시 도결을 부과한 거야. 그래서 이제 요건 앞에 남아도는 이제 그 포원분 있죠? 그래서 전세포원분하고 한국포원분 이 부분을 지네들이 이제 해먹고는 요걸 도교대 토지에 부과해서 인제 걷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앞에서 말한 이 도교는 지주가 원래 부담해야 되는데 지주가 이제 소작인들에게 전가됐기 때문에 실제로 소작인들이 부과를 하는 거야. 일반 백성들이 부과됐다 보시면 돼요. 자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위기상에 치닫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때 경상 우병사 백남식과 한국의 부충국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호구별로 세금을 부과하는 통안을 결정했다. 자 그래서 인제 이 포원분을 한국의 이제 부족분 포원분이거든요.
이걸 이제 호구별로 이제 세금을 또 부과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독일도 부과하고 그다음에 거기에다 또 호구별로 또 세금을 떼어 먹으려는 거야. 이 부족분을 이제 호구에다 거두려고 했던 거죠, 한국의 부족분을. 당시 경사 500 명에서 한국의 유일한 재정 기반이었는데 여기에서 누적된 포함 문제가 다시 심각한 재정적 곤란을 겪고 있었다. 자, 그래서 인제 있고 때마치 진주 목의 도교 결정이 내려지자 백난신 2기의 통안을 부과하여 경사 500 명의 재정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사리이하 사역을 채우려고 했다. 채우려고 했다. 여기는 좀 더 이렇게 앞부분 요 부분이 또 추가된 거예요. 통안 부분이요. 그래서 이 앞부분에서는 인제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그 한국분 있죠? 한국분하고 전세분의 부족한 부분을 도결로 해 가지고 메꾸려고 했죠. 요거를. 그래 갖고 이제 했는데 요걸 보고 나서 우병흥이 이제 우병흥에서는 또 한국을 이제 뭐냐면 요걸 보고 이제 한국에 통안을 부과했다는 거야. 요거 외에도 또 한국에 통안을 부과해서 재정적 부분을 좀 메꾸려고 하는 거야. 요걸 함께 요것도 동시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예. 자, 그래서 보통 이제 통론에서는 요 부분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요 부분만 얘기하고 있고 근데 요 부분은 인제 언급하지 않고 다 이름만 좀 나올 뿐이고 그 사람 백남신안이다 고 왜 백남신이 이걸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여기 통론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뿌셈에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하니까 요 부분을 요렇게 하니까 얘도 인제 눈치를 보고 호구별로 세금을 부과하는 통안을 결정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인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가 합쳐 갖고 이제 불만이 일어나서 진주 밀란이 일어났다. 이런 내용이에요. 때마치 진주목의 도교 결정에 내자 백나신 2 기의 통함을 부과해서 경상우병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사리 사업을 채우려고 했던 것이다. 그래서 1862년 1월 무려 6만 명에 달하는 통합이 결정되었고 진주 백성들 유계춘을 중심으로 밀란이 난 적극적인 저항 방식이 특하게 이뤘다. 이렇게 했죠. 자, 그다음 밀란의 전개 학살을 볼게요. 자, 인수밀란의 중심 세력은 가중한 세금 부담으로 고통을 받던 일반 백성들이었지만 이들은 봉기를 조직하고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아직 갖추지 못했다. 그래서 진주를 비롯해서 여러 지역의 이른바 요부민 세력과 일부 양반 명문가 몰락한 양반층이 초기의 밀란을 주도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자, 요부민층은 조선후기 때 부를 축적할 경제적 성장 계층이었으나 이 시대 간의 집중력 수탈의 대상이 되었으며 그 성장이 저지되었을 뿐 아니라 자칫 몰락한 위기에 처해져 있는 상황이 되었다. 자, 이들의 계층은 아마 신양 계층인 거야. 연계해서 신앙. 그래서 이 신앙들은 그 뭐냐면 항쟁을 통해서 나는데도 항청사의 이제 것을 이제 징세권을 장악했죠. 근데 이제 그 예전에 얘기했지만 작부제가 폐지되면서 수령이나 이제 아전들이 직접 징수하면서 이런 이제 기존의 특권이 없어지면서 오히려 수탈의 대상이 됐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거와 연결돼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한편 양반 명문가들도 더 이상 면세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간의 수탈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에 불만이 있었고 몰락 양반들도 일반 백성들 그다지 다를 바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다. 아마 이제 요거는 이제 양반 명문가들이 면세 특권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는 이게 이제 여기 양반 명세가들은 주로 어떤 거는 지방에 살고 있으니까 건반은 아니겠죠. 일단은 향반이겠죠, 향반. 음. 그래서 향반인데 아마 이거는 공동납제가 이제 일반화되면서 어 양반호들도 이제 세금을 부과하게 돼요. 이 양반호 안에는 이제 요부미층도 있고 뭐 양반 명문가층도 있고 잔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이제 예전에는 뭐 여러 가지 뭐 그 군역이라든지 이 등등으로 인제 면세 혜택을 받았는데 그 군역도 동포제라는 이름으로 뭐 이렇게 공동납자 이름으로 한 가지 이제 같이 이제 부과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인제 면세 혜택이 없어지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인제 요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 그러면 그 나중에 호포제 관련할 때 어떤 분이 그걸 질문하시더라고. 호포제 할 때 그 대상이 누구였냐는 거죠. 예전에 이제 이미 이제 양반들도 호포제 이전에 이제 세금을 분포를 냈잖아요. 뭐 어차피 공동납제하니까 그게 징수를 당했는데 이때 호포제 징수 대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그 지방민들 지방에 살고 있는 양반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이제 주로 건반들이야. 경화사족들 있죠. 그 경화 사족들만 이제 그런 거야. 예. 이미 지방에 살고 있는 이렇게 이제 뭐냐면 그 향반이라든지 잔반이라든지 그다음에 요부미층 요 중에 이제 양반도 있을 테고 인제 상층 양빈도 있었겠지만 하여튼 이 양반호에 속해 있는 요부미층은 이미
공동납치나 이런 걸 통해서 다 징수를 당했어요. 근데 요 경화사족만 이제 뭐냐면 얘네들은 이제 호포제 군포의 대상이 아니었죠. 근데 이제 왜 이게 부각이 되냐 하면 이게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부각이 된 거야. 경화사족들조차도 이제는 군포를 난다. 근데 우리는 경화사족을 그냥 양반하고 동일해 갖고 양반이 예전까지는 세금을 안 냈는데 이때 인제 군포를 안 냈는데 이때부터 세금을 냈다.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단순해서 얘기했는데 실질적인 이 징수 대상은 호포제 징수는 경화사족에 국한해서 봤고 그 이전에 지방에 살고 있는 이제 고만고만 양반들은 그다음에 양반호에 속해 있는 상층 상 양민들은 이미 인제 군포를 내고 있었다는 거죠. 예. 공동납치가 확산되면서. 그래서 이제 요런 내용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이들 주도층은 일반 백성들과 힘을 합쳐 밀란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수 있었는데 항해라는 초군이나 조직적 기반도 역할이 컸다. 그래서 이제 항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8세, 19세기 들어가면 항해가 지방 행정의 수령과 간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이게 뭐냐면 이제 일종 어영화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항해들이 등장해요. 이게 뭐냐면 민해나 이해, 도해 같은 새로운 항해 조직이 구성됐다. 자, 요거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요 부민층으로 인제 구성된 기존의 항해들 기존의 항해들이 반발해서 민해, 이해, 도해가 인제 만들었고 기존의 항해들은 어영화됐다고 보시면 돼요. 어. 요 부분이 예전에 공군용 기출문에 나왔던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처럼 백성이 주도한 항해는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항촌민들에게 벌금을 부과할 정도 강한 공동체적 강제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들 조직은 밀란의 진행 과정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었다. 한편 밀란의 전개 과정에서 항해와 함께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조직은 가난한 농민들이 농한기의 생계를 위해서 공동으로 땔감을 이제 차지하기 위한 초군 집단이었다. 자, 이들 초군은 자상을 우두머리하여 각 독리별로 조직되어 구성된 탓에 상당한 조직력을 갖추고 있었는데 초군이 밀란을 크게 활용한 사례는 진주를 포함해서 여러 지역에 확인되었는데 이들은 밀란의 과정에서 일반 백성들과 몰락 농민 입장을 대변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런 조직적 기반을 바탕으로 밀란 주도층은 우선 가명과 중앙정부의 소장을 이제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시도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자, 이에 밀란 주도층은 백성들을 주도한 항해를 개최하여 항쟁을 총괄하는 조직을 삼았고 이어 백성들의 규합할 봉기를 일으키게 이뤘다. 자, 밀란 발생 초기 난민들의 문제의식은 주로 간의 부세 수탈이라는 모순에 집중되었었다. 그래서 백성들은 대개 읍내에 정거함과 동시에 가나를 파괴하고 부세 장부를 소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부세를 담당하는 아전들을 구타하거나 살해하는 등 그들에 대한 반감을 숨김없이 드러냈다는 거죠. 동시에 그들을 수령 압박해서 도굴과 통한의 철폐를 확인하는 완문을 이제 받아내 그러니까 아마 그 일종의 뭐랄까요? 확인서? 계약 각서?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거야. 완문을 받아내기도 했다. 이 과정에 수령들은 아전처럼 해를 입히지 않았지만 욕을 당하고 고대 경계법에 추방되기도 했다. 예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수령이 살해됐다는 거는 별로 없었어요. 이게 이제 이게 좀 한 통이 잘못된 표현인데 왜냐하면 수령은 그 당시에는 이제 왕의 분신이기 때문에 살해를 못 했어. 왜냐하면 요게 반란을 일으켰던 밀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조선 왕조 자체는 부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왕은 나름대로 혁명하고 노력하려고 했는데 그 밑에 세도 정치가들이 문제다. 그런 이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차마 뭐냐면 왕이 파견한 이 수령조차도 인제 왕의 분신을 죽이지는 못했죠. 그러니까 쫓아내는 선에서 이제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요렇게 있고 그러나 밀란이 진행되면서 점차 새로운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고대 소작농과 고리들을 강요하고 있는 양반 지주의 집을 불태우고 그들의 재물을 빼앗는 양상이 나타났고 밀란의 반봉건적 지향은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었던 것이다. 자, 이 국면에서 초군 및 일반 백성들 밀란의 전면으로 등장했고 이때 이제 부담을 느낀 요구민층은 점차 항쟁의 대열에 이탈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내가 앞에서 얘기했는지 기본 강의 때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용부민층 같은 경우에는 계층적 한계가 있어. 얘들은 이제 가진 자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제 소를 올리거나 그래서 민원을 넣거나 그런 식으로 해 갖고 인제 뭐냐면 할 때까지는 나름대로 인제 뭐냐면 활동했지만 이게 시위가 폭력적인 방향으로 넘어가니까 이 용인물치는 점점 인제 자기가 가진 게 많으니까 빠져나가는 거고
그때 이제 부수적으로 이제 예전에 활동했던 초군이 이제 부각이 됐던 거죠. 예. 그게 주도층이 바뀌게 된 거야. 폭력 양상이 바뀌게 됨 폭력 양상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서 이 요구 진영이랑 초군이 주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2000 인순농민은 밀라는 전라도에 38개 읍과 경상도 19개 읍, 충청도 11개 읍 등 삼남 지방 전역을 봉기하여 경기도 강주, 그다음 항해도 항주, 환경도 한흥 등을 확산되었고 전국에 70여 개 고을로 봉기에서 봉기를 발생했다. 그러나 이제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임실농민 봉기는 그 당시 도 단위를 벗어나지 못해 9년 단위를 벗어나지 못했죠. 예. 그게 한계죠. 그래서 1862년 인수밀라는 9년 단위를 벗어나 강력으로 통합되어 항상 확산되지 못하였고 대개는 해당 9년에 국한된 채 전개되었다. 어. 자, 이와 같은 한계가 드러난 이유는 당시 각 군현별로 조세 총액이 결정되었고 분배는 총액제의 부세 운영 방식 탓에 그 해결 방안도 군현마다 달랐던 점과, 그러니까 총액제에 관련된 내용이죠. 총액제의 기준이 인제 뭐냐면 9 년별로 이렇게 딱 결정되다 보니까 해결 방안이 9 년마다 다를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인제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밀란 세력들을 인제 전체를 아울 수 있는 주도층이나 이념을 부재했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인제 뒤에 얘기지만 동학농민운동은 동학이라는 어떤 인제 이념이 있었잖아요. 물론 인제 여러 가지 한계도 있겠지만, 그리고 나름대로 주도층도 있었고 호접재라는 조직망도 있었죠. 그러니까 인제 동학농민운동은 군 단위를 넘어서 도 단위까지 확산될 수 있었던 배경이 됐던 거죠. 자, 이 때문에 주변 지역끼리 인제 연대하여 밀란을 지속하기 어려웠고 정부의 인제 조선 정부의 회유와 진압에 위한 밀란이 쉽게 와해되는 결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주변의 고을에 풍문을 돌려서 이들의 항쟁에 동참시키는 사례를 발견하기도 했다. 자, 이처럼 고립 분산성을 극복하고 연대를 지향하는 농민봉기 양상은 이후 동학농민운동을 비롯한 한층 지적으로 고용된 농민항쟁의 전개의 밑거름이 됐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9년 단위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일부에서는 뭐냐면 9년 단위에서 벗어나서 연대를 깨하려고 했고, 이런 것들이 동학농민운동에 에서 뭐냐면 영향을 줬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자, 그다음에 넘어가서 인제 잠깐만, 또 하나 뒤에 페이지가 있는 것 같은데. 자, 정부와 밀란의 수습을 도모하다. 그래서 삼정 이전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요거 하기 전에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인증번호는 88 번입니다. 예, 인증번호는 88 번이에요. 자, 1862년 전국에서 일어난 농민항쟁에 대한 조선 정부는 문란해진 삼정을 바로잡는 것이 밀란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여겼다. 이에 철종은 이정청이라는 이제 간청 특별기구를 설치하고 정부의 양반 유생층의 삼정의 폐단을 구제할 대책을 부르는데, 국왕의 요구에 따라 전국에서 올린 상소를 바탕으로 정부는 다양한 개혁안을 종합해서 삼정 이정책을 발표했다.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1862년 2월에 진주에서 이제 벌어진 농민들의 항쟁은 얼마 지나지 않아 3단 지방 전역으로 확대되었다. 자, 초기의 정부는 밀란 발생 지역의 수령들에게 봉기의 원인을 묻는 한편 이들 지역의 아넥사라는 건 지방에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걸 조사할 수 있는 이제 파견해서 이제 하는 임시 벼슬을 얘기하고, 선무사 같은 게 재해나 병난이 일어난 지역의 민심을 무마하고 주민을 구제하기 위해서 국왕이 임시로 파견한 관리인데, 정리해서 말하면 안핵사나 성무사나 어떤 반란이라든지 반란 등이 일어날 때 그 지방을 무마하는 차원에서 민심을 무마하는 차원에서 파견한 관리라고 보시면 돼요. 예. 자, 일단 파견해서 밀란의 진상을 파악하고 이들 조기에 수습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들이 올리는 보고만으로는 밀란의 배경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고 정부는 그 당시 이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가운데 밀란은 산담을 넘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좀 종합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진주 안핵사가 파견됐던 박 교수는 보고를 통해 현재 밀란의 원인인 삼정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 가운데 특히 항곡이 있으며 앞에서 진주 밀란이 다 항곡 때문에 일어난 거잖아요.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특별기구를 설치하고 국왕에 건의했고요. 그러자 철종은 비변사에 이를 논의하도록 명령했고 밀란 발생 세 달 만에 삼정 이정청이 구성됐다. 자, 삼정 이정청에는 전현직 재상가, 호주 판사, 선해청의 당상가,
비변사의 8도 3월 담당 구간 당상도 있는데 요게 면문을 보면 요거는 이제 당연지구 이제 참여한 거고 호조 판사 같은 경우에는 이 재정 관련된 문제니까 이제 참여한 거고 선해청은 그 당시 재정을 총괄하는 간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 그 선해청의 단상이 여기 참여했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구간 당상은 이제 숙종 때 설치됐던 건데 각 도에 인제 구간 당상이 있어서 어떤 이제 특별한 이제 그 지역의 업무를 봤던 거죠. 그래서 감사위에 구간 당상이 있어서 그 당시 그 중앙에서 구간 당상 그다음 감사 이 수정을 이렇게 통제하는 방식이고 지방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인제 설치했던 곳이죠. 자 이들은 대다수 인제 당시 세도 정치를 주도했던 인물들로서 이는 당시 지배층의 밀란 수습을 국가 운영 당면 과제로 생각성을 보여준다. 자 그래서 철저히 구원과 응지상수 그러니까 왕이 인제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원을 온 거 구원 그 조치를 내리니까 그에 대한 응지상수도 이제 올라오기 시작한 거죠. 자 철종은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한 특별기구를 설치하는 데 이어 전국에 있는 유생들에게 의견까지 듣고자 했다. 자 그래서 인제 이에 국왕은 밀란의 대책과 과거 시험 문제를 내기도 하고 구원교 의견을 구한다는 거야. 그래서 교지를 내려 가지고 그 지방 사육대 의견을 묻기도 했다. 이윽고 약 4 개월 동안 전국 각지에서 삼정의 그 폐단을 담은 방책을 담은 상소들 응지상소라고 하죠. 구원에 응해서 올린 상소에서 응지상소였는데 응지상소를 올렸고 그래서 이들 상소를 응지상소소라고 인제 했다. 자 응지상정소는 그 작성자의 사회적 지위 그다음에 삼정과 밀란에 대한 인식에 따라 견해되겠는데 크게 내용에 따라서 세 갈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냥 이게 제일 미봉책인데 삼정의 운영의 패단만 개선하자는 거야. 그래서 정정, 군정, 한국제도가 훌륭하지만 운영하는 사람들이 잘못이다. 그래서 이거를 운영을 패단만 고치면 충분히 수습할 수 있다. 이렇게 있죠. 따라서 밀란의 수습 역시 삼정이 갖고 있는 여러 패단 사항만 고치면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제일 미봉책이었고 두 번째가 삼정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야. 이거는 인제 근본적으로 이게 없으면 이것이 계속 남아 있으면 삼정의 문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자 이들은 삼정의 운영상의 폐단은 말할 거니 없거니와 삼정이라는 한국 제도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이들은 군정이나 한국을 부분적 개혁의 위기론과 부세제도 전면적 개혁 위기로 나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뭐냐면 삼정의 문란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삼정 제도 자체뿐만 아니라 삼정의 그 제도 밑바닥에 있는 어떤 지주존호제나 토지제도 이런 것들 근본적인 것들을 주장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삼정의 문란만 살피는 시각에 더 나아가 조선국가의 토지제도 즉 지주존호제나 신분제 같은 것들을 개선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이게 제일 근본적인 거죠. 이게. 그래서 이 견해는 밀란의 배경이 단순한 부세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 농민의 자기 소유의 토지는 물론이고 빌려서 경작할 수 있는 토지조차도 없게 되면서 그 삼이 공공해진 발생한 문제였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토지 소유나 토지 경작이나 한 사람이 집중되죠. 소수에게 집중돼 있잖아요. 그래서 인제 이런 것들을 인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이들은 국가의 토지 소유 관계를 조정해서 그 밀란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국가가 나가서 토지 소유 관계를 재조정해야 된다라는 의미 같아요, 여기에서는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 입장은 당대 지주전을 인정하는 바탕에서 단순히 부재지주만 고치자는 거고 지배층의 논리를 대변하는 소극적 입장이었다. 그러나 세 번째 견해는 토지개혁론은 농민들에게 토지를 분배하거나 지주의 수치율을 대폭 낮추자는 걸 제안한 것이다. 자 이는 지주정호제를 개혁해서 농민 경제의 군산화를 도모한 한편 군산화라는 것은 이제 양극화 그 당시에 토지가 이렇게 양극화돼 있잖아. 소유나 경 그 토지 이제 그 경제권도 양극화돼 있고 이걸 똑같이 하잖아. 소유권이나 경제권을 똑같이 하는 걸 도모하자. 이렇게 해서 농민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개혁안이고 특히 토지를 재분배하자는 명목상소는 이익이나 정약용이나 서유구 같은 시작파의 농업론과 맥을 같이 하는 점에도 의미가 있다. 그래서 세 번째 논리가 이제 제일 근본적인 거지만 실제 정부가 받아들인 건 첫 번째 의견 중심이야. 그냥 삼정의 문란을 이제 개선하는 정도, 운영 개선을 목적으로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이런 개혁안을 종합해서 이정청에서는 정정 13개조, 군정 5개조, 한국 23개조라는 삼정 이정 절목을 발표했는데 여기 눈여겨보시면 알겠지만 한국이 좀 많죠. 왜냐하면 한국이 상당히 패단이 많았기 때문에 이 한국에 좀 초점을 맞춘 거예요. 자 이들 정책은 가혹한 수치를 금하면서
탄로한 세금을 확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개혁의 목적이 있죠. 가혹한 수치를 금하면서도 탄로한 세액의 확충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정정하고 군정은 첫 번째 안을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요거는 그대로 놔두고 개선만 하자. 아 근데 이 한국 자체는 두 번째 그러니까 삼정 자체에 이제 가 문제가 있다 해서 이제 없앤 거죠. 한국 자체에 문제가 있다 해서 그래서 파항 기결로 인제 이런 식으로 했지만 이것도 이제 일시적인 거고 다시 복귀를 하죠. 예. 자 뭐 이렇게 인제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먼저 정정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양전 사업을 이제 실시해서 근본적 문제 해결책이나 어 해결책이나 이 양전 자체가 이제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뭐냐면 좀 어렵죠 하기가. 여건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규정 외에 가혹한 징수나 수치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엄단하는 방을 대안 삼았다. 그리고 군정과 관련돼서 16 세에서 60 세라는 군역 충원 원칙을 지켜 폐단받고 군정에 빠져 있는 이들을 찾아내 군역을 부담 인원을 확보하는 문제를 수습하고자 했다. 특히 가장 큰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됐던 것이 한국이죠. 그래서 한국은 이절 정부에서 파항기결이라고 했죠. 예. 파항기결과 항로국의 대역을 마쳤는데 파항기결을 마치면 그동안 부세처럼 징수했던 한국을 전면적으로 폐지.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삼정의 두 번째 기억이죠. 아예 이제 폐지시키자. 그래서 토지의 세금을 추가하여 별도의 재정을 마련한다는 것이고 하지만 원국을 전부 없애는 게 아니라 장부상에 남아있는 허용국가인데 3분의 2를 탕감하는 아니었으며 나머지 3분의 1을 횡령한 아전들이 하여금 분여청에 납부하도록 했다. 어. 또 실제로는 남아있는 한국 중 150만 원을 항로국이다 해서 형성하여 한국이 본래 가지고 있는 진흥과 예비비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화항기결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 자체는 다 없앤 건 아니에요. 그래 갖고 한국 중에 진제, 지율 기능이 있죠. 왜냐하면 인제 한국은 두 가지 기능이 있잖아요. 하나는 인제 진대 나눠 주는 기능이 있고 그 진제 그래서 그 뭐냐면 진울이라고 해 갖고 예 가뭄이라든지 홍수라든지 천재지변이 있을 때 백성들에게 이제 양식이 떨어지면 이들에게 뭐냐 먹을 걸 나눠 주는 그런 지능 기능이 있죠. 그리고 인제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요건 놔뒀죠, 요 진제 기능은. 그래서 인제 요 관련된 내용이 이제 요 두 번째 문제와 관련된 항로국 관련된 내용이죠, 여기. 자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인제 또 여기는 원곡을 전부 없애는 게 아니라 장부상으로 남아 있는 허용국 가운데 3분의 1을 탕국하는 방안이다. 나머지 3분의 1은 항령한 아정들을 군요청에 납부하였다. 뭐 해 갖고 그 당시 인제 그 헌호국 그러니까 장부상에 기록돼 있지만 실제 없는 거 있죠. 그런 것들 3분의 1은 다 탕감을 해 주고 그다음에 나머지 3분의 1 같은 경우에는 행여 아전들에게 일종 벌금 형식으로 이제 분용시켜 납부하도록 했다. 뭐 이런 조치들이 있어요. 그래서 파한 기결 외에도 여기에 이제 뭐냐 원곡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다음에 한국 중에 항로국 진제분 같은 거 진율 기능 같은 거는 남겼다. 요건 관련된 내용 있죠. 자 그러나 이 삼정 이정청 절목은 중앙정부의 주도하에 서류를 작성했기 때문에 그 지방에 처한 재정 사업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당시 지방 고도에서는 이 개혁책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여력도 없었고 특히 항로국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여기 진제국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진울 기능을 갖고 있는 항로국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농민들 부담이 예상보다 가중되었다. 때문에 이 정책이 발표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부의 대책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나타났으며 자 이런 혼란을 강망하면서 9년대 조세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까지 벌어졌다. 결국에는 인제 정부는 삼정 이정 철목을 폐기하고 옛 벽구를 복귀할 것을 선언했다. 더불어 지역 상황에 맞춰 항국을 탕감하고 이를 보충할 방식을 제시하면서 밀람의 움직임을 전진적으로 수습하고자 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개혁안을 만들었지만 이런 개혁안이 도로항로 타블로 해 갖고 인제 돌아갔다. 실시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듯 삼정 이전 정목을 비롯한 비록 이렇듯 삼정 이전 정목은 비록 시행상 문제로 조기에 폐기되었지만 조선의 국가 체제를 유지하는 선상에서 이 시기에 지배층이 제시할 수 있었던 최선에 가까운 개혁안이었다. 특히 파항기 결과 항로국의 마련은 수백 년 동안 내렸던 간행을 폐기하여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점에서 당시 위정자들이 대병통이라고 부를 정도로 였다. 자, 또한 이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등장했던 사족들 사이의 논의는 당대 세도 정치하에 얽매여 있던 사회 개혁론이 삼정 이전을 명목으로 공론화하는 계기를 마련해 줬고 결국에 이 시기 때 등장했던 삼정 이전 방안은
후세 흥성대원군의 집권의 제왕 개혁이나 대항에 등장한 각종 개혁 근대화의 원형으로 기능했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요 뒤에 부분은 나눈데 영양 관련된 내용. 흥성대원군의 집권의 여러 가지 개혁이나 개혁의 각종 근대화의 원형에서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참고로 이때 흥성대원군이 동포제를 주장했잖아요, 동포제. 예. 근데 이게 여러분들 알다시피 동포제는 흥성대원군 때 처음 주장했던 게 아니죠. 19세기 때 공동납제에서 하는 과정에서 마을의 간행적으로 형성된 건 동포제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일부 지역에서 이제 마을 자체에서 이제 실시됐던 건데, 자 이것을 이제 누가 주장했냐면 그 당시 이제 19세기 때 그 농순 그러니까 19세기 때 진주 밀란을 등 해 갖고 그 삼전 그러니까 진주 밀란 등 임순 농민 붕괴가 일어났잖아요. 임순 농민 붕괴 때 그 농민군들이 주도했던 농민들이 요구했던 사람이 동포제 실시야. 이 동포제를 전국적으로 실시하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인데 흥성대원군도 이것도 알고 있었을 건데 이 밀란을 지켜보면서 '아 농민들이 동포제 실시를 원하는구나.' 해 가지고 동포제를 이제 실시하려고 했는데 약간 이제 반대가 심하니까 인제 호포제도 발양을 했었죠. 뭐 하여튼 인데 자 이렇게 해서 인제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는 인제 뭘 하냐면 시민한국사 근현대사 부분을 할게요. 그래서 요번에는 인제 제가 정근대사는 한국사 통론을 중심으로 해 갖고 쭉 읽어 봤잖아요. 그래서 한국사 통론을 읽고 그다음에 시민한국사나 그다음에 인제 여기 시민한국사하고 인제 뭐야 그 심부름 이렇게 인제 해 갖고 교과서 해 갖고 인제 읽었는데 다음에는 근현대사 부분은 시민한국사 2권 있죠. 2 권을 인제 메인으로 해 갖고 쭉 읽어 보면서 시대사 총서 관련된 내용을 좀 플러스시킬게요.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제가 강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뭐 한국사 15년 개정 한국사하고 그다음에 신부생 내용 중심으로 해 갖고 했는데 요번에는 좀 다른 각도에서 시민한국사하고 시대사 총서 관련된 내용을 좀 해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민한국사는 이제 쭉 읽고 한국사 통문처럼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이나 좀 더 심화된 부분은 시대사 총서에서 한번 찾아서 읽어 볼게요. 요번에 인제 한국 근현대사 부분이 좀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또 예 좀 촘촘히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내년에 또 교수들이 아 반성 차원에서 15년 개정 교과서 내 버리면 그냥 쓸모는 없겠지만 한번 쭉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 끝나진 못하겠고 아마 내년까지 쭉 갈 거야. 이 강독이요. 한국 근현대사 한국사 관련된 강독이 내년까지 갈 테니까 그렇게 해서 인제 공부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끝까지 강의 들으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 이게 또 왜 안 돼?